지루할 틈 없는 스릴러 영화 탑5.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한 스릴러 영화 5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들은 단순한 놀람이나 공포를 넘어서 심리적 긴장감과 서스펜스로 관객을 끝까지 사로잡는 걸작들이죠. 시작하기 전에 스릴러 장르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감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영화관이나 거실에 앉아있으면서도 마치 실제 위험에 처한 것처럼 심장이 뛰는 경험, 그 아드레날린의 향연이 스릴러의 본질이죠. 오늘 소개할 5편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불안감의 미학을 완벽하게 구현한 영화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드는 스릴러 영화 탑5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위 그래비티. 2013.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는 전통적인 스릴러와는 다른 형태의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산드라 블럭과 조지 클루니가 출연한 이 영화는 90분 남짓한 러닝타임 동안 관객을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우주공간으로 데려갑니다. 영화의 기본 설정. 허블 우주망원경을 수리하던 중 러시아 위성의 잔해가 불시에 충돌하면서 우주 비행사 라이언 스톤, 산드라 블럭과 맷 코왈스키, 조지 클루니는 우주선과 분리되어 무한한 어둠 속으로 표류하게 됩니다. 산소는 제한되어 있고 통신은 두절된 상황. 지구로 귀환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왜 지루할 틈이 없는가? 그래비티가 특별한 이유는 첫 장면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번의 안전한 순간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3분에 달하는 오프닝 시퀀스는 단 한 번의 컷 없이 이어지는 롱테이크로 평화로운 우주 미션이 순식간에 생존 투쟁으로 바뀌는 과정을 숨막히게 보여줍니다. 쿠아론 감독은 무중력 상태의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카메라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가상의 재로 그래비티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특별 제작된 라이트 박스는 배우들이 실제로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완벽하게 재현했죠. 음향의 활용.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요소 중 하나는 음향의 사용입니다. 우주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사실을 충실히 반영해 폭발이나 충돌 장면에서도 직접적인 소리는 들리지 않고 진동을 통해 전달되는 둔탁한 울림만 느껴집니다. 이 독특한 사운드 디자인이 고립감과 공포를 증폭시키죠. 스티븐 프라이스의 음악 역시 절묘하게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특히 산소가 부족해지는 장면에서 점점 숨가쁘게 변하는 음악은 관객도 함께 숨을 참게 만듭니다. 생존 본능의 서사. 표면적으로는 우주재난 영화지만 그 본질은 인간 생존 본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딸을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던 라이언이 극한의 상황에서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여정은 물리적 서바이벌을 넘어 심리적, 정신적 재생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90분의 러닝타임 동안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서스펜스. 그래비티는 스릴러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걸작입니다. 4위 프리즌너스. 2013. 드니 빌레브 감독의 프리즌너스는 두 어린 소녀의 실종으로 시작되는 어둡고 강렬한 심리 스릴러입니다. 휴 잭맨, 제이크 질렌할, 폴 다노가 주연을 맡았으며 스릴러 장르의 한계를 끌어올린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토리의 강점. 추수감사절 저녁 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어린 딸들이 실종됩니다. 유일한 단서는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낡은 RV. 경찰은 RV의 주인인 알렉스 존스 폴 다노를 체포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어줍니다. 실종된 아이의 아버지 켈러 도버 휴 잭맨은 직접 정의를 구현하기로 결심하고 알렉스를 납치해 자백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도덕적 딜레마의 긴장감. 프리즌너스가 뛰어난 이유는 단순한 범인 찾기를 넘어선 도덕적 질문에 있습니다. 아이를 구하기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복수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영화는 2시간 30분의 러닝타임 동안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면서 관객을 불편한 공범자의 위치에 놓습니다. 켈러의 고문 장면은 극도로 불편하면서도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휴 잭맨의 연기는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격렬하고 감정적인 연기로 평가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분노는 스크린을 뚫고 나옵니다. 시각적 스토리텔링. 로저 디킨스의 촬영은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침착하고 정적인 카메라 움직임과 비에 젖은 차가운 색감은 펜실베이니아의 황량한 겨울 풍경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특히 눈과 비가 내리는 장면들은 영화 전체를 덮고 있는 도덕적 회색지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복합적인 미스터리. 영화는 표면적인 납치 미스터리를 넘어 여러 층의 수수께끼를 펼쳐냅니다. 로키 경찰 제이크 질렌할이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추적하는 과정은 전형적인 수사물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특히 마지막 10분은 그동안의 복선들이 하나로 모이면서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장면의 기묘한 열린 결말은 영화가 끝난 후에도 관객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게 만듭니다. 프리즌너스는 지적 자극과 감정적 충격을 동시에 선사하는 현대 스릴러의 걸작입니다. 3위 셔터 아일랜드. 2010.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네 번째 콜라보레이션인 셔터 아일랜드는 심리적 스릴러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1950년대를 배경으로 고립된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를 그린 이 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관객의 인지를 교묘하게 조작합니다. 불안한 시작과 점진적 몰입. 영화는 안개 낀 바다 위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셔터 아일랜드와 그곳을 향해 가는 배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첫 장면부터 느껴지는 불안감은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적 기조가 됩니다.
미연방보안관 테디 데니얼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그의 새 파트너 척마크 러팔로는 위험한 환자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러 온 것이지만 곧 이 섬에 더 복잡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감지합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 셔터 아일랜드의 진정한 힘은 현실과 망상, 기억과 환상 사이의 경계를 흐려놓는 방식에 있습니다. 테디의 과거 트라우마와 악몽이 현실과 교차되면서 관객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상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스콜세지 감독은 테디의 주관적 경험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관객도 같은 혼란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갑작스러운 플래시백, 기이한 악몽 시퀀스, 시간과 공간이 왜곡된 장면들은 모두 테디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반영합니다. 영화적 기법의 총체. 로베르토 레기에토의 촬영은 클래식 누아르 영화에 오마주를 바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번개가 치는 밤에 병원 지하실을 탐험하는 장면이나 절벽, 가장자리에서의 대치 장면은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음악 역시 긴장감 조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현대 클래식 작곡가들의 불협화음이 가득한 곡들은 영화의 불안한 분위기를 증폭시킵니다. 특히 크리스토프 펜데레츠키의 음악은 테디의 혼란스러운 내면 상태를 청각적으로 구현합니다. 충격적 반전과 그 너머.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마지막 반전 때문에 기억하지만 셔터 아일랜드의 깊이는 그 반전을 넘어섭니다. 영화의 진정한 질문은 진실을 직면하는 것과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라는 철학적 물음에 있습니다. 테디가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 괴물로 살아가는 것과 선한 사람으로 죽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을까? 은 단순한 스릴러를 넘어선 실존적 질문으로 영화를 승화시킵니다. 2위 곡성 더 WAI링 2016. 나홍진 감독의 곡성은 한국 스릴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공포, 미스터리, 민속신앙, 초자연적 요소를 혼합한 이 영화는 156분의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만듭니다. 장르를 초월한 서사. 평화로운 산골 마을 곡성에서 원인 모를 집단 발작과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무능해 보이는 경찰 종구각도원은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마을에 최근 이사온 일본인 남자 쿠니무라 준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종구의 딸 효진 김환희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문제로 변합니다. 공포와 혼란의 닫힌 구조. 곡성이 뛰어난 이유 중 하나는 관객의 기대를 계속해서 뒤집는 구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수사물처럼 시작하지만 점차 샤머니즘, 기독교, 민간신앙 등 다양한 신앙체계가 충돌하는 영적 전쟁으로 확장됩니다. 영화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관객에게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누가 악마이고 누가 구원자인지에 대한 질문은 마지막까지 모호하게 유지되며 이 불확실성이 극도의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적 정서와 보편적 공포. 나홍진 감독은 한국의 전통적 샤머니즘과 종교적 의식을 통해 원초적 공포를 끌어냅니다. 특히 구슬하는 무당왕 정민과 일본인 남자의 대결. 구도는 선과 악의 형이상학적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홍경표의 촬영은 아름다운 산간 마을의 자연 풍경과 그 이면에 도살인 어둠을 대비시켜 불안감을 고조시킵니다. 특히 비오는 밤 장면들은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감정적 롤러코스터. 곡성의 또 다른 강점은 공포와 코미디를 오가는 감정적 역동성입니다. 곽도원이 연기한 종구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긴장감 속에서 잠시 숨을 돌릴 틈을 제공하지만 그것이 다가올 더 큰 공포를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30분은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강렬한 클라이막스 중 하나로 꼽힙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하면서도 새로운 의문을 던지는 결말은 영화가 끝난 후에도 관객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게 만듭니다. 곡성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악의 본질과 믿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지적 스릴러입니다. 1위 세븐 1995.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세븐은 현대 스릴러의 교과서로 불리는 작품입니다. 모건 프리먼과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7가지 대죄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세욕에 기반한 연쇄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두 형사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완벽한 도입부. 영화는 은퇴를 일주일 앞둔 베테랑 형사 서머셋 모건 프리먼과 그의 후임으로 발령받은 신참 형사 밀스 브래드 피트가 처음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의 가치관 차이와 세대 갈등은 영화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서사적 긴장을 형성합니다. 첫 번째 살인 현장 탐식에서부터 영화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피를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고도의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핀처 감독은 보여주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는 원칙을 완벽하게 실현하며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어둠의 미학. 다빈치 콤비치의 촬영은 영화의 시각적 톤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끊임없이 내리는 비와 도시의 어두운 골목,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은 이 도시가 이미 부패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특히 각 살인 현장의 시각적 설계는 공포와 역겨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하워드 쇼어의 음악 역시 영화의 어두운 분위기를 강화합니다. 오프닝 시퀀스의 9인치 네일스의 클로서 리믹스는 영화의 기조를 완벽하게 설정합니다. 지적 스릴러로서의 깊이. 세븐이 단순한 범죄 스릴러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철학적, 문학적 깊이에 있습니다. 살인마존 도케빈 스페이시는 단순한 사이코패스가 아닌 왜곡된 도덕적 사명감을 가진 철학자입니다. 그의 살인은 현대사회의 무관심과 도덕적 타락에 대한 극단적 비판이자 성찰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영화는 다양한 문학적 레퍼런스 단테의 신곡,
밀턴의 신라권, 초서희, 캔터베리 이야기 등을 통해 내러티브의 깊이를 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영화의 주제를 강화하는 유기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충격적 결말과 여운. 상자 안에 뭐가 들었어? 라는 대사로 상징되는 세븐의 마지막 30분은 영화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말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동안 쌓아온 긴장감이 폭발하는 이 장면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충격과 여운이 생생합니다. 핀처 감독은 스튜디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암울한 결말을 고수했고 그 결정이 영화를 불후의 명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븐의 진정한 공포는 살인 자체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살인만큼이나 끔찍한 무관심에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대사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말했듯 세상은 멋진 곳이고 그것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어는 역설적으로 이 어두운 걸작의 희미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루할 틈 없는 스릴러 영화 TOP5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5편의 영화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객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유지합니다. 그래비티는 생존의 원초적 공포를, 프리즌너스는 도덕적 딜레마의 불안을, 셔터 아일랜드는 정신적 혼란의 미로를, 곡성은 초자연적 공포와 불확실성을, 그리고 세븐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을 탐구합니다. 좋은 스릴러 영화의 가치는 단순한 오락성을 넘어 우리 사회와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영화들은 단순히 무서움이나 긴장감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깊은 질문을 던지고 관객의 사고를 자극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릴러 영화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혹시 이 목록에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의 추천작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